니콜라, 소식입니다. 메리 바라 GM CEO가 지난주 20억 달러 규모의 협력 방안을 발표한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CNBC에 따르면 바라 CEO는 14일 GM이 니콜라와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실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주 니콜라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는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니콜라는 이날 자사의 세미트럭이 실제로는 기능하지 못하는데도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동영상을 조작했다는 등 일부 조작 사실은 시인했지만 힌덴버그가 주장하는 것 같은 사기는 없다고 반박했다. 바라는 RBC 캐피털 마켓츠와 회의에서 니콜라는 수많은 다른 협력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우리 역시 능력 있는 팀이 적절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GM은 실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업 활동,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CNBC는 GM 같은 자동차 업체들은 대개 협력을 맺거나 이 같은 업체들과 합의를 발표하기 전에 대규모 조사를 한다고 전했다. 바라는 이날 회의에서 장차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니콜라를 왜 지원하느냐는 질문에 GM의 연료전지와 얼티엄 배터리 시스템을 니콜라, 혼다 자동차 등 다른 업체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니콜라의 주가는 해명 뒤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시간의 거래서 급락해 상승분을 반납했다. 이날 뉴욕 정규장을 11% 급등 뒤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까운 폭락을 보였다.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증권거래위원회가 니콜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1일 투자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제기한 니콜라의 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가 함께 포함된 이들 4개사는 최근 국내의 주식시장에서 빈번하게 검색어로 등장했던 회사이다. 니콜라와 셀트리온은 최근 주가가 급등한 곳이며 JP모건과 힌덴버그 리서치는 투자 자재를 사실상 조언한 보고서를 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 회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매도 음모론이다. 일단 JP모건의 셀트리온 보고서를 살펴보자. 12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JP모건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다. 목표주는 23만 7천 원에서 19만 원으로 낮춰 보고서 발간 전날의 종가 31만 8천 원보다 40%를 줄였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국내 증권사들의 셀트리온 목표가인 40만 원대 전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은 것이다. 이 때문인지 보고서가 발간된 지난 9일 셀트리온 주가는 6% 이상 하락했다. 그러자 일각에서 즉각 공매도 음모론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JP모건의 셀트리온 주가 폭락 예상 리포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셀트리온에 상당한 공매도 잔고를 쌓아둔 JP모건이 주가 폭락을 조장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JP모건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차익 실현을 위해 보고서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빈깡통이라는 스타트업 니콜라에 대한 힌덴버그 리서치의 주장은 미국 증권가를 들쑤셔 놓았다. 이 보고서 때문인지 니콜라 주가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연이틀 10% 넘게 하락했다. 그러자 니콜라는 연구 보고서가 아니고 정확하지도 않다며 탐욕으로 움직이는 공매도 투자자인 힌덴버그 리서치의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캐나다의 니켈 광산업체 기가메탈스와 세계 최대 규모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을 제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번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 테슬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주요국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니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니켈 광산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가메탈스의 CE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테슬라와 협상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탄소 중립적으로 니켈을 생산하는 방안을 자동차 업계와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가메탈스가 테슬라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광산은 향후 20년간 연간 4만 톤의 니켈과 2,000톤의 코발트의 생산이 가능한 광산으로 북아메리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기지인
네바다 기가팩토리 1에 공급하기에 적절하다고 한 소식통은 밝혔다. 테슬라는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 지분 공유는 없이 니켈과 코발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놓고 기가메탈스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40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일론 머스크의 배터리 신기술 신제품 비닐을 대거 공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올랐다.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가 9월 22일 열린다.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이날 전고체 배터리 자체 생산 또는 중국 캐틀 배터리로 전환, 획기적인 배터리 원가 절감 등의 주요 이슈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슬라가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내놓을 경우 세계 배터리 산업의 지각 변동 수준에 큰 충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그동안 배터리 자체 생산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필요한 막대한 설비 투자 등을 고려하면 당장 자체 배터리 양산 및 기존 배터리 대체를 선언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당장 자체 생산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향후 내재화 계획을 발표할 경우 국내 배터리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적지 않다. 테슬라는 배터리 수명을 약 160만 킬로미터로 크게 늘린 이른바 100만 마일 배터리를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캐틀과 공동 개발 중이다. 테슬라가 주요 공급선을 현재의 파나소닉, LG화학에서 캐틀로 갈아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캐틀이 주력하는 LFP 배터리는 기존의 NCM 배터리와 비교할 때 안전성이 높고 저렴하다. 다만 에너지 용량이 작아 같은 부피면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으로 인해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테슬라가 이번에 내놓을 또 하나의 핵심 아이템으로 획기적으로 원가를 줄인 배터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가격 면에서도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를 완전히 추월하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LFMP는 캐틀이, 하이니켈 배터리는 LG화학과 파나소닉이 주 공급업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투자자들에게 올가을 출시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제품은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의 새로운 버전이 아니다. CNBC는 13일 애플이 일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제공하며 할인해주는 구독형 서비스인 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제안한 번들 이름은 애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블로그인 테크뮤직 안드로이드 앱에서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가입자들과 음악 서비스를 연계할 것임을 시사하는 코드를 발견했다. 모건 스탠리의 KT 허버트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내놓은 서비스는 애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애플은 2020년 말까지 6억 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게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은 애플이 11일 앱스토어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또 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링크해둔 카탈로그 앱도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게임은 각기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앱스토어에 별도로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애플의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듣듯 게임을 기기에 내려받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게임이 구동된 온라인 서버에 접속해 이를 즐기는 방식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러 데이비스 아마존 부사장은 이날 코로나19로 급증한 전자상거래 수요와 미국 내 심각한 고용난 등을 고려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10만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우리는 최신 건물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전 측면에서 적절한 경우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의 대규모 채용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아마존은 앞서 이달 초 3만여 명의 기술 인력을 추가 채용한 데
이어 3월과 4월에도 각각 10만 명과 7만 5천 명을 추가 고용했었다. 데이비스 부사장은 이번 10만 명 추가 고용 외에도 겨울 휴가철에 급증하는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추가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올해 2, 4분기 창립 이후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아마존의 지난 2분기 매출은 889억 1,200만 달러, 순이익 52억 4,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100%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중단하고 기술 제휴업체로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을 선정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매각 마감 시한을 이틀 남겨놓고 최종 협상자를 결정했으며 현재 오라클과 단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트댄스의 제안에 따르면 오라클은 회사의 기술 파트너가 돼 틱톡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 관리를 맡게 되며 이를 위해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으로의 매각을 취소한 것이다. 앞서 통신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우선 인수협상자로 선택됐다고 보도했는데 바이트댄스가 오라클과 기술 제휴를 맺는 한편 미국 기업으로 매각을 포기한 것은 미국 내 사용 금지 조치를 피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의 요구도 충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현재 오라클은 바이트댄스와 틱톡의 미국 사업부 지분을 인수하는 협상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트댄스는 매각을 위해 오라클 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도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 중국 상무부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제한 대상에는 틱톡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중국 정부가 2주 전 통과한 수출 규제안에 따르면 틱톡의 알고리즘 같은 주요 기술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해외에 넘길 수 있다. 한편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트댄스로부터 인수 제한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의 제안이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틱톡 사용자들에게 좋은 것이었다고 자신했다고 했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델타항공이 신규 채권과 대출을 통해 65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14일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여행 수요의 급격한 하락을 견뎌내기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항공사는 매일 2,700만 달러의 현금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과 발행을 확보하기 위해 로열티 프로그램을 담보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항공사들은 전례 없는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부채를 증가시켰다. 상황은 의미 있는 수요 회복이 있을 때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델타항공은 최근에 체결된 자금 조달 계약을 통해 2차 연방기금 조성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46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융자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2차 시일붐 당시 이들 기업들이 투자한 시일기업과 토지 매수액은 모두 1,560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현재로서는 매수 자산의 대부분이 당시 가격을 밑돌고 있다. 희망의 빛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갑자기 발생해 세계 경제활동을 멈춘 게 한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세계 에너지 수요는 너무 단기간에 역사적인 급감 상황에 휘말려 에너지업계는 지금도 여전히 그 충격과 고군분투 중인 상황에 놓여 있다. 석유 기업들은 기업 매수는커녕 비용을 절감하면서 현금 확보와 생존 도모에 필사적이다. 결국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살 자금력과 의욕을 함께 가진 기업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에너지조사 기업 라이스타트 에너지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현재 수준 가까이에서 움직일 경우 2022년 말까지 북미의 석유 가스 생산 기업 150개사가 앞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조사 기업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시일 관련 토지 매수 및 인수합병 규모 상위 50건 중 적어도 31건은 북해 브레트유의 선물 가격이 현 수준보다 5달러, 높은 1배럴당 50달러 이상이 아니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생산량은 이미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줄어들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호재도 부족하다. 에너지 재고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흘러넘치고 있으며 봉쇄 조치 완화 후도 에너지 수요 회복의 움직임은 느리다.
투자자들은 에너지 주식을 꺼리고 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이번 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S&P 에너지 지수는 연초부터 40%나 급락하고 있다.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미국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등 대형 석유 기업이 근래 요란하게 매수한 셰일 자산은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BP와 영란계 로얄 더치 쉘 등은 매수 자산의 상정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셰일 자산의 대규모 투자 도박이 결실을 맺을 것 같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모양새다. 옥시덴탈은 지난해 5월 미국 세브론의 낙찰에서 이겨 아나다코 페트롤리엄을 380억 달러에 매수했다. 이는 미국 최대 셰일석 유산지인 텍사스주 서부와 뉴멕시코주 동남부에 걸쳐 있는 퍼미안 분지의 대규모 성장을 노린 투자 도박이었다. 매수는 발표됐을 당시 매수 후의 기업 가치는 합쳐 약 800억 달러로 평가됐지만 현재로는 겨우 121억 달러로 곤두박질 쳤다. 짐이 된 자산과 토지를 아는 기업들로서는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옥시덴탈 등 일부 기업은 자산을 팔아 채무 상환에 충당하려고 하고 있지만 매수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손실을 각오하고 자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탈은 최근 360억 달러의 부채를 어쨌든 줄이기 위해 콜로라도, 유타주의 자산을 매각할 방침을 나타냈다. 올해 후반기에는 석유 기업의 파산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로펌인 헤인즈 앤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파산 신청을 한 석유 가스 기업은 32개사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석유 가격 급락으로 2015에서 16년에 100개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